새정치민주연합 새로운 당대표 뽑는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열하다, 저질이다. 참 막말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절박한지, 절박합니까? 네, 지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절박할 겁니다. 왜냐면요, 원래 전당대회 한 달 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일방적인 문재인 의원의 압승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반전을 지나가면서 또 문재인 의원의 호남 총리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한마디로 투표하면 열어봐야 알 것 같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부랴부랴 불과 엿새를 남겨놓고 한쪽에서 그 경선 룰을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관철되면서 굉장히 지금 파행을 빚고 있는 거죠. 조선 그거 알려주십시오. 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가 룰을 바꾸려고 한 겁니까? 네. 지금 두 말이 다 엇갈리거든요. 네. 이 전당대회 경선 룰은요,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9일 날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네. 했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 내용을 잘 몰랐다.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니 바꾸자.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원칙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후보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축구시합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축구시합으로 치면 이 후반전 종료 한 10분 남겨놓고 갑자기 선수가 뛰다가 예. 룰이 잘못됐다, 바꿔달라. 심판한테 때를 쓴다는 거죠. 그랬더니 심판이 덜컥 바꿔줬다. 세상에 이런 축구 경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달리기 비유하면 100m 달리기를 다 했는데 98m 딱 뛰고 나서 다시 하자.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그 예측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 신경전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참 기자 입장에서는 한쪽 편을 들 수는 없겠지만 네. 양쪽 다 논리는 있네요. 글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의원이 좀 손해 보는 게 많은 거 아니냐. 손해 보는 그러니까 게 이번에 당 대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것, 바로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특권이 없는 사회, 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계승하겠다는 분이 예, 이렇게 중간에 뛰다가도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면 이게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 룰 자체가 옳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관리위원회에서 11대 4로 의결을 거쳐서 이제 바꾸기로 했는데, 문제는 조수진 차장 방금 말했던처럼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바꿀 필요가 있었는가? 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당원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비율이 지금 25%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 다음에 4번 지지 후보 있음, 없음,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하는 이 문항이 4번으로 더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요 지지 후 4번을 선택했을 때 이게 유효표로 처리되느냐, 무효표로 처리되느냐, 딱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유효표로 처리되는 걸로 지금 이 어떤 룰이 이렇게 세팅이 됐었는데, 굳이 그 룰을 그렇게 유효표로 처리되는 걸 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잘못 처리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 이걸 참고 지금 시점에서 갔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 각자 보면 뭐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맞다 그러고 이게 맞다, 서로 맞다 그럴 텐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룰이 아까 우리 조수진 씨랑 말씀하신 대로 12월 29일에 결정이 이미 돼 있었고, 보면 그게 당헌, 당규, 시행 세칙까지 12월 29일에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달이 훌쩍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동안 모든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걸 막판에 사실은 내일부터죠. 네.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는 ARS, 이제 아웃바운드 ARS. 사전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데 바로 전날 친노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했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요. 98m 뛰어갖고 뭐 바꾸자 그래서 심판이 바꾸는데, 문제는 갑자기 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 그 더 뒤에 있는 이 친노 중심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너 심판 일로 나와, 심판도 나와, 내가 할게 하고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이 터질 일인 게, 마침 그저께죠. 1월 31일 날 이호 여사께서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평생 딱 2번
당사에 나와봤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당선되시던 그날, 또 한 번은 이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박지원 의원에게 힘을 엄청 실어줬어요. 근데 거기서 아마 위기감을 굉장히 느꼈던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의원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본인 얘기가 뒤에 첫 번째는 작년 12월 29일 날 룰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축구샵을 뛰는 선수가 룰도 모르고 한 달 동안 뛰어왔다는 거죠. 예, 말이 안 이거는 되죠. 굉장히 문재인 의원 쪽에는 아픈 부분입니다. 룰도 모르고 뛰었다. 이건 예. 무능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후보 단일화에서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감동을 줬습니까? 바로 불리한 룰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 그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투표 하루 전날에 바꾸자고 요구한 것, 바로 질 수 있다라는 절박감을 만천하에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이게 유리한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당권에서 가서 천신만고끝에 이긴다 하더라도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는 지난번에 그렇죠. 본인이 이야기했던 호남 총리론 더하기, 이번에 보면 막판 98m 예. 번복, 좋으네요. 98m, 100m에서 98m 앞 2m 남겨놓고 번복한 이런 사태는 아마 문재인 의원에게 큰 족쇄, 부메랑이 됩니다.